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무려 5대2로 꺾으면서 스페르코파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양팀의 경기는 왜 이렇게 큰 점수 차가 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알 마드리드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음바페, 비니시우스, 벨링엄, 호드리구. 나올 수 있는 최상의 공격 라인업을 가지고 나오면서 강력한 창을 준비했던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선발 라인업인데요.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야말. 바르셀로나도 역시 구성할 수 있는 최상의 라인업을 가지고 왔고요. 그 아래를 가비가 지원해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승부를 갈랐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공격수들의 수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지금 공격진들은 전 세계 최고의 공격진이라고 봐도 무방한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전방 압박은 틀이 잡혀있지 않은 느낌이고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에 비해서는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조금 더 팀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전방 압박은 필드 플레이어 10명이 한 몸이 된 것처럼 압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구멍이 발생하고요. 그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실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들은 압박 타이밍을 잡는 게 너무 신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으면 센터백들에게 끌려 들어가고 그렇다고 빠르게 접근하지도 않으면서 센터백들이 공을 쉽게 돌리게 만들죠. 그리고 발대까지 갔을 때 공이 너무 편하게 갔고요. 아래쪽 미드필더들은 준비가 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카사도가 공간 쪽으로 뛰고 발대가 그에 응해서 패스를 넣어줍니다. 벨링엄이 뒤늦게 반응해도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의 간격이 매우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에겐 공간이 많이 주어지게 되고요.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앞쪽의 공격수들이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센터백 라인까지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뒷공간이 발생하고 카사도가 하피냐가 뛰는 걸 보면서 패스를 넣어주죠. 그리고 하피냐가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개인 능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레알 마드리드 공격진의 수비력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더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맞을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비니시우스가 기수가 되든 음바페가 기수가 되든 일단 뒤쪽을 확인하고 우리 미드필더들이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들을 잘 잡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비니시우스나 음바페가 출발을 해줘야 하는데 뒤에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출발을 해버리니까 계속해서 수비진, 미들진과 간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의 최종 수비진 입장에서는 거의 계속해서 1대1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풀백 바스케스의 나이는 1991년생. 체력적으로 전성기의 나이에 있지도 않은데 하피냐와 계속해서 1대1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하피냐라는 윙어를 100번 상대해서 100번 다 막을 수 있는 풀백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바스케스의 수비력을 지적하기보다는 바스케스한테 계속해서 1대1 상황을 주는 공격수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레알 마드리드가 앞쪽 4명의 공격수들이 있지만 수비의 적극성은 매우 떨어지고요. 센터백들은 편하게 미드필더에게 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미드필더를 커버치기 위해서 레알 마드리드의 센터백들이 또 올라와 있죠. 이 공격수들의 부족한 적극성 내지는 레알 마드리드의 부족한 전방 압박 체계가 계속해서 수비 대형 붕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앞쪽에 4명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구, 벨링엄 빼고 뒤쪽에 6명만 수비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꾸 공격진과 수비진의 간격이 벌어지고 공격진들은 난 공격만 할 테니까 너넨 수비만 해 이런 식의 양상이 많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이런 레알 마드리드의 플레이 방식은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팀한테는 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팀들은 저렇게 해서 간격을 제공하더라도 리디거라는 선수의 체급으로 막을 수도 있고 또 쿠르투아가 원더 세이브를 해주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체급이 낮은 팀 공격수들은 그만큼 공격력이 강하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 레알 수비진이 순수 체급으로 수비를 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설령 수비를 못해서 한두 골 먹히더라도 레알 마드리드 공격진이 체급으로 상대의 수비진을 뚫어서 역전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나 리버풀 이렇게 체급이 되면서 전환 속도가 빠른 팀들에게는 지금의 방식은 오히려 상대를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체급이 약한 팀이랑 경기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가려질 수 있지만 체급이 강한 팀을 만나면 이런 문제들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레알 마드리드 공격진의 수비력은 경기 전체적인 흐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레알 마드리드 공격진들이 바르셀로나의 센터백들을 압박할 때
압박 강도가 낮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앞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기다리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을 끌어들인 효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바르셀로나의 중원이 레알 마드리드의 센터백 앞 공간에서 아주 편하게 공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의 이 앞쪽 4명 공격수의 수비 복귀 속도는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중원의 선수들은 경기 조율도 하면서 쉽게 점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흐름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더욱더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경기 장면이고요. 비니시우스, 음바페 전반 11분의 모습이고, 체력이 떨어진 시점도 아닌데 그냥 위쪽에서 전혀 수비 가담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이런 공간이 주어진다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편하게 공을 돌리고 템포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 양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발베르데가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한들 전체적인 흐름을 커버하긴 힘들죠. 전반에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르셀로나의 동점골도 이와 비슷한 이유 때문에 나왔습니다. 음바페가 뒤에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안 하고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압박을 들어갑니다. 그럼 음바페가 스피드가 빠르잖아요? 그럼 그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좀 수비한테 빨리 접근이라도 해야 되는데 압박갈 때 속도도 너무 느립니다. 이거는 못 뛰는 게 아니라 안 뛰는 거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 음바페가 출발하니까 이제 비니시우스도 뒤늦게 출발하게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수비력이 부족한 2명의 공격수가 지금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르셀로나가 아주 팀적으로 잘 움직이죠. 공을 받은 쿤데는 비니시우스가 느리게 도착하기 때문에 충분히 앞쪽으로 패스할 여유가 있습니다. 또 그 상황에서 가비가 앞쪽으로 움직여주고요. 카마빙가가 같이 끌려 나갑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쪽으로 예쁜 패스길이 열리고 쿤데는 여유있게 앞쪽으로 패스를 전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기서 수비를 못하면 레알 마드리드 센터백들의 잘못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계속해서 만드는 게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들이 이 상황을 보상하려면 득점으로 보답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는 경기는 계속해서 얻어맞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상황은 또다시 한번 줄줄이 소세지 상황이 되고요. 이 레반도프스키를 막기 위해서 또 리디거가 딸려 나오게 되고 거기서 생긴 뒷공간으로 야말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이때 공격수들의 개인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야말이 반대쪽 포스트를 보고 마지막 패스를 하는 것처럼 깔끔한 땅볼 슈팅. 이렇게 레알 마드리드의 빈틈을 계속해서 노렸던 바르셀로나입니다. 특히나 바르셀로나의 센터백들은 발밑이 좋습니다. 이니고와 쿠바르시. 몸의 각도가 열려있지 않더라도 발목만 꺾으면서 가운데 쪽으로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레알 마드리드의 허술한 전방 압박은 더더욱 땡큐였죠. 게다가 한지 플릭의 축구 자체가 빠른 전환 속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더 쉽게 레알의 수비진을 공략할 수 있었고요. 그 앞에서는 야말, 하피냐 이런 선수들의 퀄리티가 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하피냐는 그냥 정신이 나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플레이 하나하나가 레알에게 아주 치명적이었고요. 91년생의 바스케스가 맞기에는 너무 가혹한 매치였습니다. 경기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들이고요. 오늘 음바페의 공격적인 컨디션이 매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게임을 치른다면 바르셀로나에게 계속해서 유리한 경기 양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전방 압박 갈 때, 안 갈 때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비니시우스, 음바페가 슈퍼스타이긴 하지만 내려올 땐 내려올 수 있어야 레알 마드리드가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났던 엘클라시코. 일단 이번 시즌은 리그에서 엘클라시코가 한 번 더 남았는데요. 과연 레알 마드리드는 자신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여기서 탄력을 받아서 리그 우승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